예. 안녕하십니까. 박재한 연출입니다. 오늘은 결핍이라는 매직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결핍의 방정식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전에 제가 판 얘기를 했잖아요. 결국 이 결핍과 판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, 판이 입구이고 입구조차도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. 그리고 요 판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배우의 개인적 작업에 속한다. 이 판이란 게 쉽게 논리화되지는 않죠. 그럼 어쨌든 전제가 뭐냐면, 자극을 통해서, 대상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 자체가 결핍화돼서 결핍이라는 어떤 에너지 덩어리로 배우의 몸 어딘가에, 몸 아니지 뭐 어디겠어, 어쨌든 이식수술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앞에서 앞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대상만이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메워줄 수 있다. 신도 아니고 대상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. 그 순간만큼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인간은 순간을 사는 것이고요. 그때 결정돼야 됩니다.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 대상만이 메워줄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장해서 보면 결국 반응이란 얘기잖아요. 내가 막 협박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. 그래서 뭐 어부치나 매치나 한 가지이긴 한데, 언어가 인간의 행동, 뭐 인간의 움직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해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, 매직을 결핍이라는 매직을 놓고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이, 흔히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, 연기는 능동이다? 아닙니다. 연기는 능동이 아니다. 수동이다. 물론 어느 순간인가 능동성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, 그러한 결정이 될 때,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까지가 어쩌면 수동이고요. 그것이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. 그건 다만 이제 수동인데, 대체 어떤 수동이냐 이 말이죠. 그저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널브러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게 하면 연기를 할 수가 없죠. 그러면 그 순간에 겨우 받아들였던 결핍이라는 것도 허지부지 사라져버리고 막 없습니다. 그걸 쥐고 말이죠, 준비된 수동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로톱스키가 대단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. 연기란 결국 능동적 수동이다. 적극적 수동이라는 얘기죠. 제가 이 얘기를 갈지자 편에서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, 혹시 뭐 궁금하시면 갈지자 편도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이렇게 정리할게요. 수동이 돼 준비된 수동, 능동적 수동, 적극적 수동이다. 완전히 뒤로 나자빠져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. 빼고 이때 필요할 때 언젠가는 움직일 수 있는. 그래서 반응이란 것은 이상하게 해요. 연기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제가 말을 이렇게 만든 것인데, 실은요, 능동과 수동이 딥다 섞였다. 반응과 행동이 마구 섞여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요 초기 과정에서는 인위적인 것과 내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가야지 하고 몸을 조정해 보는 것과 몸 자체가 자연적으로 몸이 알아서 놀도록 만드는 것과를 마구 합쳐지는 순간입니다. 사실요, 이런 과정이 어쩌면 훈련 속에서, 배우의 개인 훈련 속에서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,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연기 훈련 그 자체가 훈련의 목적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.
여튼 결핍으로 돌아왔어요. 이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는 있습니다. 두 번째가요.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. 그리고 이것이 연기의 현장성이다. 지금 서로 대본상에 쭉 이렇게 장면이 하나 있으면은 그 끄트머리가 이야기하는 게 실패하도록 되어 있더라도요. 오히려 연기는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. 예. 그게 맞아요. 예.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상은요. 항상 말이죠. 인물과 정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. 혹은 엇나가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. 행여 대본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면 어떡하느냐. 그제서야 배우의 힘이 오히려 더 많이 발휘됩니다.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간보기를 먼저 해야 된다. 그게 앞서야 된다.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수동적 태도가 견지돼야 된다는 것이고, 이 수동성은 나잡아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. 언제든지 능동화되어 수 있는, 발을 완전히 빼지 않은, 언제든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수동이라 해야 된다는 것이고, 이때 이러한 상호 전략 속에서요, 인물의 짜는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. 대상이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메우도록 자꾸 유도하고 하는 어떠한 움직임, 행동, 이런 것들로 점철되기 마련이죠. 그게 드라마입니다. 그 다음, 그래서 나중은 몰라도 의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는 결핍을 가지고 초벌 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다려라. 다시 말하자면 행동하지 마라. 반응하라.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잘 살펴야 됩니다. 아니, 독백 연기하는데 대상이 글쎄 안 나와 있다니까? 있어요. 살펴야 됩니다. 어떻게 있지?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. 어쨌든 살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요. 대상도 대상이거니와 그 대상을 통해서 반응하려고 하는, 그렇게 인위적으로 꾸며가는, 조작해가는 내 몸 자체도 실은 살펴야 됩니다. 이게 배우는 배우 자신을 봐야 된다. 연기하는 배우 자신을 봐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. 그 현대 연기의 대가 미칼 체홉이 어마어마한 이론을 펴고 그걸 실제화시켰잖아요. 할리우드에서. 핵심이 뭐예요? 이중의식론입니다. 인간은요, 일상적인 자아가 있고, 또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아티스트들, 다른 아티스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, 그것을 견제하고, 조정하고, 안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, 뭐라 그래야 되지? 하이어 이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걸 초자? 하여튼요, 좀, 일상 속에서도 있잖아요.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. 하고 자기를 견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가고 있는 다른 어떤 힘입니다. 일상 속에도 흔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, 보다 더 극적으로, 그것을 끌어낸 게 미칼 체홉이에요. 마지막으로 이 결핍이라는 매직을 나눠놓고요.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제를 내놓고 싶어요. 대상은 배우의 몸 외부 세계에 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족을 붙입니다. 어떠한 경우든 그러하다. 연기에 있어서. 어떠한이란 것은 직접 대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다는 얘기죠. 항상 외부 세계에 있다. 아니, 독백은 혼자라니까. 글쎄, 있다니까요. 다음 영상에서 밝힐게요. 외부 세계에 있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? 인간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. 그것이 없으면요,
인간도 없어요. 인간은 공간 속에 혹은 공간과 더불어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 어우러지는 거 아닙니까? 그 공간에. 예. 그래. 네가 그렇다 이 말이지. 내가 결핍을 찾아가는 데는 독백을 하는데 대상이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대본상에서 짐작을 해서 유추해서 상상해서 찾아가서 어쨌든 내놔라는 거 아니야. 응? 그리고 그렇게 거리감을 가지고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 아니겠어요? 그래서 공간성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. 1차적으로.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. 좋아. 그래. 맞다고 치자. 그럼 기억은 어떡할래? 어떤 인물의 기억이라면은 갈등 자체가, 결핍 자체가 기억에 있는 거라면, 혹은 지금 현재 있는 내면의 갈등이라면 어떡할래? 그건 다 이 인물의 내부에 있는 것 아니냐? 바깥하고 뭔 관계가 있냐? 있어요. 아니,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야, 감사합니다. 굿바이.